제가 지금 올해부터 북촌초등학교에 근무하게 됐는데 북촌초등학교가 아시다시피 올해 다운디 배움학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이제 출근했는데 교감선생님께서 저에게 책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교육과정 문해력이라는 책이었는데 그걸 일주일 동안 쭉 읽어보니까 그 교육과정, 수업, 평가, 그리고 기록까지 일체화되어 있는 게 아일랜드의 수업이 아니었나 제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은 아일랜드 교육은 느리지만 우리와 비교했을 때는 느려 보였지만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less is more라고 해서 교육 내용을 줄였지만 깊이 있게 more 더 할 수 있는 그런 아일랜드 교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그림을 넣은 이유는 교실에 연필깎이가 없고 학생들이 다 입어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답답한데 그분들은 그냥 천천히 꾸준히 수업 풀다가도 가서 하면서 생각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아일랜드 초등학교 교육과정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초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인데요. 이게 1999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개정은 하지 않았고 2006년 8년에 보충만 해서 보충한 내용만 온라인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2017년 6개월 동안 지금 논의가 이루어져서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평가 가이드라인인데요. 이렇게 아예 국가에서 평가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가이드라인은 2007년에 나왔는데 이미 1999년과 2007년에 배움 중심이라는 단어가 이미 여기 교육과정에는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론 중에 영어 과목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과 요소 그리고 기능 같은 내용들이 학년별로 체계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과정과 내용들을 다 온라인에 탑재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국가교육과정에 따라서 학교 교육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제가 3개월 동안 있었던 로레토 초등학교의 영어과 교육과의 계획인데요. 이 영어과를 영어과에 국한시키지 않고 수학, 음악, 그리고 예술 교육까지 통틀어서 1년의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 영역, 읽기 영역, 그리고 말하기 듣기까지 해서 나오는데 제가 여기 박스를 쳐놓은 이유는 제가 있는 동안에 1월, 2월 동안에 내러티브라고 해서 3학년은 이야기 만들기를 했는데 2달 동안 매일 40분씩 수업을 했는데도 글 하나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5, 6차시면 하나, 2개 정도 나올 텐데 이 친구들은 매일 40분씩 한 문장 쓰거나 2문장 쓰거나 그냥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7주 동안에 제가 3개월 동안 있었는데 글 2개를 봤습니다. 학생들이 쓴 글을 딱 2개 봤습니다. 그러면 교실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교실에 보면 아일랜드가 게일어를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게일어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우리한테는 영어 같은 그런 외국어였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우리나라의 국어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우리나라 학습 문제와 공부할 내용 이런 학습 활동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Assessment for Learning이라고 해서 배움 중심 교육과정 평가의 한 방법이라고 아일랜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탐구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칠판에 저렇게 써놓고 학생들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읽어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고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영어 수업 시간과 수업 시간에 학습 지원 교사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담임 교사는 2그룹만 가르치고 그다음 2그룹은 좀 부진한 그룹들은 학습 보조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모습이었는데 아까 영국과 마찬가지로 교과서가 따로 없었습니다. 교과서가 없는 대신에 읽기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스테이션 4개, 코너 활동 4개가 있어서 첫 번째 코너에서는 담임 선생님과 이렇게 책 읽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온책 읽기하고 좀 비슷한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그룹은 조금 하위 그룹의 레벨이어서 책이 좀 얇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 지금 영국이나 아일랜드 모두 로알드 다hl 책을 많이 읽고 있었는데 각 그룹별로 다른 책을 읽으면서 꾸준히
읽고 그다음 매일 20분 정도 읽으면서 이 책을 그냥 정해진 시간 없이 마치는 걸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학습지원교사가 하는 코너입니다. 여기는 파닉스를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파닉스 카드도 다 수준별, 그룹별로 수준별로 다른 카드였고, 이 카드를 그 규칙에 맞게 이렇게 구분하는 건데, 이 학생이 여기에다가 요일별로 자기가 어떻게 분류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스마일 표시로 자기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분류 시간을 초로 잽니다. 짝이 초시계를 재주면서 어떻게 잘 분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류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서 자기가 그 주 동안에 찾았던 파닉스 그 규칙들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찾아서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학습지원교사가 저기 공책을 확인해서 피드백을 주거나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쓰기 수업에 관한 건데요. 쓰기 수업의 글의 종류가 바뀌게 되면 게시판에 그 쓰기 요소들, 쓰기 단계들을 저렇게 게시해 놓습니다. 그리고 항상 게시되어 있는 게 저 오른쪽에 보면 쓰기 단계 8단계가 있는데 그 위에 첫 번째 보면 예비 쓰기 단계, 고치기, 그리고 티처 컨퍼런스. 티처 컨퍼런스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선생님하고 그동안 쓴 거 다시 한번 살펴본다 그렇게 하고요. 피어 컨퍼런스는 친구하고 바꿔보고 문장도 틀린 거나 스펠링 틀린 거 있으면 친구가 고쳐주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의 7주 동안 완성된 글이 이렇게 게시판에 게시가 되고, 이 게시됐던 글은 다음 글이 완성이 되면 선생님의 평가 폴더로 들어가서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기 수업에서도 그 단계가 그냥 저 공책에 하나씩 쓰는 게 아니라 프리라이팅 단계에서 글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기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오레오 기법은 의견을 쓰는 그런 글을 논설문 같은 거리였는데 그러니까 아일랜드에서는 교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교복을 입는지 안 입는지 찬성 반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저거는 이제 1월달에 썼던 이야기 만들기라서 이야기 만들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주사위 만들기나 이야기 그림으로 꾸며보기 같은 것들을 해서 이런 단계를 차근차근 겪으면서 아까 하나의 글이 완성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국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카피북이라고 해서 이렇게 과목별로 모두 공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대여는 하지만 교과서는 거의 쓰이지 않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펼쳐보고 쓰는 거였고 대부분은 그냥 공책에 작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평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던 배움을 위한 평가 Assessment for Learning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정의를 봤습니다. 보니까 평가를 그림 그리는 것에 비유해서 학생이 어떻게 배우고 그리고 무엇을 배웠는지 그 정보가 그림이 되며 이 정보들을 사용해서 학생의 현재 학습 상태 확인하고 그다음에 격려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학생이 학습을 해야 되는지 지원을 하는 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과정 중심 평가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편하게 좀 이걸 얻어올 수 없는지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읽기 유창성 루브릭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담임 선생님이 책 읽기, 읽는 코너를 맡고 계셨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 친구들 다 관찰하면서 해당하는 칸에다가 평가펜만 쳐둡니다. 그리고 코멘트가 있는 경우는 저 밑에 코멘트를 써주고 이거를 저 위에 구멍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평가 폴더에 꽂아놓으면 계속 누적해서 이 친구가 어떻게 읽기를 유창하게 읽고 있는지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문장 보호를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소들을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같은 경우는 이 친구의 지금 1번 친구의 평가표를 찍어 왔는데요. 지금 해당하는 게 making progress. 지금 잘하고 있고 그다음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그냥 체크리스트에 왜냐면 여기 선생님들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해당하는 칸에다가 평가펜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코멘트만 살짝 써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수학과 같은 경우는 문제지를 직접 이제 학생들이 다 푼 문제지를 집으로 그냥 보냈습니다. 따로 이거에 대해서 통지표를 하진 않았고요.
보면 지금 3학년이기 때문에 연산 문제가 조금 많고 그 다음에 문장제 문제,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문제를 넣어서 이 학생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지에 대해서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점수도 객관화된 점수도 저기 적어놓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코멘트를 달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으로 보내고 다시 학부모가 이렇게 코멘트를 해서 보내게 되긴 했는데 워낙 여기는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그냥 가져 오는가 보다 하면서 사인만 해주거나 이렇게 그냥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은 이걸 보면서 자기가 몇 점을 받았고 뭐가 잘하고 있고 뭐가 부족하고 그리고 어떻게 잘 해나갈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셀프 어세스먼트까지 하는 그런 활동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일랜드에서 저희에게 또 연수를 받을 기회를 주셨는데요. 아일랜드 선생님, 신규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이미 교육과정 일체화된 그런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에 대해서 막 그렇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았지만 중점적인 게 이 평가 자료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그거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대해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부모하고 상담할 때 어떤 근거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님 지금 평가 풀던데 모든 선생님들이 거의 갖고 있었고요. 갑자기 울린 그 화재 경보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이 다 이걸 갖고 아이들과 함께 대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아주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마 아이리시 영어를 오늘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을 알고 있지만 저희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이 도련초등학교 강지원 선생님이 자막을 다 넣어주셨습니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My name is Una Swinburne and I'm a third class teacher here. The key purpose of your assessment folder is not really to generate paperwork, as you can see here, but it's to allow you to take a closer look at your class as a whole and then at your pupils as individuals. So it helps you then to focus on the various learning needs of the pupils in your class. With all this being said, it has to be completed in an efficient and effective way. As teachers, our professional responsibility is to plan, and this is guided by our assessment and our assessment folder. So you are the professional, you know your class, and that is why it's up to you really to decide how you want to structure your folder. I suppose throughout the year your folder will help you in many different ways. It'll help you if you report information to parents, to learning support or resource teachers, and then to school psychologists or anything like that if it's required. Okay, so the structure of my folder is that it's divided into two sections. The first section being my assessment of learning. And that includes my standardised test results, my Christmas spelling test, tables, maths monthly revision. So anything I suppose I've given to the class as a whole. And then I have my second section, which is my assessment for learning. So that just looks at the work of the individual, samples of the children's work, any parent-teacher meeting reports, or letters then that have come in from parents from various reasons, just to do with the learning of the children or the difficulties they may have. So just following on from the assessment, the class assessment, I compiled some checklists, basic checklists. And the way I do it is, at the start of the year, I made a grid of all the children's names, because I find that the easiest. And as I come across a learning objective that I feel is very important, I check off what child is having difficulty with that, just by a highlighter, a little highlighter. When I've that done, I go back and look at it again, and I form my mini lessons based on that, who's having difficulty in a small mini group. And following that again, I just tick off and date if they've understood the learning objective or they've reached the learning objective. So then the second section of your folder is your assessment for learning. And it's the simplest way to say it is I always look at it as a piece of work that stands out for some reason. So what is the reason? It may show pupils' understanding or lack of understanding, a tremendous effort made, or then also a lack of effort made. So I've just selected a few pieces here, and I'm just going to go through them with you. So each child has a section in the folder, and I have one page here that I jot down any little ideas I have for the children, what they need to know or what maybe I've relayed to parents. And here's one piece of work that I've chosen to show you. Okay, so with this child, it was a project set
It was a 3-day project, and it just, I suppose, the effort that was put into it, the effort was lacking. So I spoke to the child about this. On the back of the, on the back of it, there was some ideas, and then I discussed with the child a star and a wish, what they felt was required, okay, where they didn't fulfil the brief, and then something they would do the next time. And upon doing this, we put together a few little notes here. So the star and the wish, and and another little piece of work that I have here. Again, it's the same idea, handwritten. Section for the child, any little things I've noticed. Now, the difference, I suppose, this child is, they're a gifted child, so you have different expectations for them. I jot when I changed different pieces of work, the spellings were more difficult and different things like that down there. And then as I was looking at her work from September, it starts off at a very high standard, and then it just dips a little bit. So this is where I would have my concern. So what we did, we decided that it was a book report, so we'd pick out a book together next time. We'd work through it orally, and then once she was satisfied with that, we decided she could design her own book report for others in the class, because she would be well able to do that. Following this little conference, her work was much improved, and she was delighted with that. And then the next step is for her to design her own book report, and then we'd print it out and give it to the other children. Okay, so a top tip I would have for your assessment folder is just to keep it as manageable as possible for you. I find handwriting is the easiest thing. Handwrite it straight away, write on the documents, write on post-its and stick it in, so that you don't have to do it then. 예, 많은 선생님들이 이거 언제 다 하나 하긴 하실 텐데, 보면 4월 달에 이제 많은 담임 선생님들이 학급 일지라고 해서 인쇄해가지고 스프링 하거나 이게 제본하는 걸 봤는데, 거기에 조금 더 학생들의 활동만 더 추가된다면 이 평가 폴더만큼 훌륭한 과정주의 평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 것들을 리포트 카드가 있긴 있는데요. 모든 학교가 필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단계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학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있어서, 근데 나라에서 이렇게 템플릿을 다 만들어주고 가능하면 이제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4단계 정도로 표시되어 있고, 영어 그리고 게일어 그리고 수학은 여기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코멘트를 달아주고, 나머지 과목은 체크만 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일랜드 사례는 아니고 경기 백사초등학교 혁신학교 사례였는데요. 아까는 선생님들이 모아서 과정주시평가 결과를 확인했다면, 여기는 학생들이 그동안 모았던 평가 파일철에 모았던 것들을 이 학교에서는 그 반 학생들이 그림을 직접 그려서 나중에 학교에서 이렇게 제본을 한 다음에 다시 나눠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폐유지 수거하는 날 보면 파일철 버릴 때 너무 아깝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책으로 묶어서 보내는 집도 있다고, 보내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아일랜드에 또 가실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제가 수업했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미스 김하고 같이 했던 그런 수업 중에 기억나는 거를 갑자기 과자 파티하다가 접시에다가 적어줬는데, 제가 있을 동안에 설날이 있었기 때문에 한인마트에서 떡국을 사가지고 떡국을 같이 나눠 먹었고요. 그리고 친구가 아일랜드에 놀러 오면서 한복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복도 같이 체험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가볍게 실습할 수 있었던 게 실뜨기. 실뜨기는 들고 가기도 쉽고 애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비빔밥이라는 제니교포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같이 스토리텔링하고 비빔밥 색칠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플래스탠리라는 책을 같이 읽고 나서 친구가 이제 자기의 플래스탠리를 그려주고 편지를 써왔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4학년 담임이 됐는데, 이 친구들이 아직은 3학년이지만 이 친구들은 7월 말까지 이제 3학년이고 9월 달에는 4학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우리 반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편지 교환을 해보는 걸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